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실 거죠? 자, 오늘은 바로 진도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차례죠. 366페이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단독으로 세 문제가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두 문제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해서 한번 먼저 적어 볼게요. 366페이지인데 자, 적어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에 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이 말이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허가 구역에 관한 지정입니다. 허가 구역에 관한 지정. 두 가지만 이제 뭐 아시면 돼. 지정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지정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두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지정하는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계획.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뭐 계획 같은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계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계획? 안 시킬 줄 알았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또? 도시 정비 관리 계획. 이상한데. 뭐 하여튼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광역 도시 계획 이런 거 막 들어봤죠.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방향 제시하는 거 뭐 있고 그죠? 일단 이 말이지. 자, 일단은 그런 계획들을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국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을 할 목적이다. 두 번째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목적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목적은 잘 안 물어보는데 그냥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고. 자, 어느 지역에 지정하는가 하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지. 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지정하냐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투기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한 우려 지역까지 다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잘 안 물어보지. 그런데 이걸 물어봐요. 지정 단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이 말은 딱 5년 단위로 지정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5년 이내니까 5년이 될 수도 있고 4년, 3년, 2년 될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5년 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게 5년인데 5년을 갖다가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몇 년으로 나왔을까? 이거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10년, 7년, 3년. 자, 7년으로 나왔어요. 7년. 7년 나왔다 말이지. 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10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그럼 국장이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권자인데 국장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정하냐 하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 있죠. 예,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서로 싸웁니까? 싸워요. 자기가 지정할 거라고 막 싸운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야 되겠어? 국장이 지정하는 거 맞겠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는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정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 지정하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정에 대한 내용, 지정권자하고 지정의 단위.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지정 절차예요. 지정 절차도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지정 절차는 어떻게 했냐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 이 두 사람이 지정권자. 자, 지정의 절차는 간단하다. 지정 절차는 심의예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말이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및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심의를 받냐 하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요.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누구 도계위?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게 지방이에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다. 되겠죠? 지방 아니고 시도. 물론 이제 지방 안에 이제 시도가 있어요. 뭐 시군구도 있고 시도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시도 도계위다. 되겠죠? 자, 지정의 절차는 뭐라고요? 심의입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는 요 5가지 있어요. 여기 우리 시험 물어봅니다. 이게 또. 자, 첫 번째 뭐냐 하니까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국장하고 시군구에 통지해. 그러면 저끼리 통지하네. 그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행정기관 자기들끼리 서로 통지한다고 해서 행정기관 상호 통지라고 보시면 돼. 그건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국수 구청장이 통지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럼 시장국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관할 등기소장을 통보해요. 관할 등기소장한테 왜 통보하느냐? 이 등기소장이 허가구역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할 때 이제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거든.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그래서 허가구역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람. 그리고 언제 효력 발생하는가 하니까 지정을 한 날부터,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처음에 지정을 공고를 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그 지정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고일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며칠? 5일 후. 너도 시험 물어봤다고. 며칠로 나왔을까? 또 7일. 3일로 나왔어요. 이거는 3일로. 하여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냥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것도 7일하고 15일을 서로 바꿀 수도 있고. 요거 다 시군구가 통지하는 거예요. 시군구가. 마지막에 시군구가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한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재지정이라 그래요. 재지정. 이거를 재지정하겠다 이 말이죠. 자, 재지정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느냐?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의견 청취.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있어요. 심의 전에.
최초의 지정은 그냥 심의만 거치잖아요. 재지정은요, 심의 그 전에 의견 들어봐야 돼요.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재지정했죠. 그러면 그 재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를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재지정된 거를 어떻게 알 건데? 이거 등기소장하고 어떻게 할 건데? 어이? 재지정했으면 다 하세요. 어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줘야지 알지. 서로 해주고 등기소장 통지하고 7230고 15 이런 거 다 해야 돼. 에이?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재지정의 경우에는 언제 이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5일 후가 아니고 공고일 즉시 발생한다. 자, 공고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왜? 이미 한번 지정됐던 곳이잖아. 근데 뭘 또 5일 동안 기다려. 그냥 연장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한다. 요거 빼고는 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국장하고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이제 이 지역은 딱 보니까 투기 우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 또는 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하는 거지. 자 지정 해제해 달라. 지정 해제해 달라.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축소해가지고 좀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정을 지체 없이 이렇게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축소해가지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이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거쳐야 돼요. 심의는 다 거친다.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지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돼 있어. 지정의 절차를 준용한단 말이 심의를 거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기정의 경우에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전에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시군구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했잖아요. 지정 해제해 달라고 여기 요청했잖아요. 지정 해제해 달라고 축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또 의견을 들어봐? 자기가 요청했는데 요청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또 의견 들어봐요? 안 듣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안 듣습니다. 그냥 심의만 거친다. 그래가지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공고 통지를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대답을 잘했어요. 지정 해제하고 축소 지정도 다 됐다고 다 또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 알지. 그러면 안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지정 해제된 걸 어떻게 할 건데? 다 지정 해제됐고 축소 지정됐고 다 서로 통지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마찬가지 언제 효력 발생하겠어? 공고일 즉시 발생하겠지. 지정 해제가 됐는데 뭘 또 5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요. 해제됐으면 끝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 절차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 이 정도까지 되겠죠? 자, 몇 줄 안 꺼볼게요. 366페이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거기에 지정권자 나옵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밑줄 두 사람이에요. 자, 어느 지역이라고 하니까 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밑줄. 그 밑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리고 그 옆에 우려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줄여보면 지정 단위가 나오잖아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맞죠? 그 밑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네. 그럼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다. 그러면 누가?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보시면 되고,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 자,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줄, 그 밑에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0제7조입니까? 시행령 제7조라 보면 되는데, 요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지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 시험에.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옛날에 안 봤거든. 시험에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토지 이용 계획도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계획 막 적어놨잖아.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그러면 이제 가서 막 투기할 거 아니야. 이해되지요? 2호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는 행위 제한 같은 거 있지. 행위 제한 요것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니까 가서 투기할 거 아니야. 여기 시험 나왔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 아니에요. 강화되는 지역에는 투기 안 하지. 에? 그래서 여기 시험 나왔고, 자, 세 번째 3호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이다. 자, 네 번째는 보니까 지정권자들이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두 번째 줄엔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하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인정해가지고 이제 지정권자들한테 요청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지정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서 지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지정 전 절차로서 직가 동향 파악 이런 거 필요 없고 안 봐도 돼. 넘어갔어. 뒤로 368페이지. 자, 종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있죠. 도계위의 심의라 적혀있네. 심의. 자, 지정의 절차는 뭐라고요? 심의라는 거예요. 심의. 자, 동그라미 A.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중앙도계위.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누구 지정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돼 있죠.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라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B에 보시면요. B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한다.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재지정 돼 있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랬냐. 그 밑에 줄 보세요. 심의 전에 밑줄 껐죠. 그 밑에 줄의 끝에 보면요. 그 밑에 줄 끝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심의 전에 뭐라고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의 전 의견이라고 적은 거예요. 어떤 경우만? 재지정의 경우만. 자, 양 동그라미 이번에 지정 후 절차로서 이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의 세 번째 줄요.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하래. 이게 뭡니까? 제목을 붙이면 행정기관 상호 통지예요. 얘가. 되겠죠? 자,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0제7조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공고할 내용이네. 이게 공고할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는데 공고할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가 있다. 자, 1호 보세요. 1호 지정 기간이 언제냐? 5년이냐, 4년이냐, 뭐 3년이냐? 지정 기간이 이제 공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토지가 어디 있냐? 소재지부터 지목, 지번, 면적, 용도 지역. 용도 지역도 이제 공고를 해야 돼요. 용도 지역도. 왜 그러냐면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에 보시면은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이거 우리 시험 나왔어요. 지형도예요. 지적도 아니고. 그리고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지문에 축척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 나왔냐니까 죽척 이렇게 나왔어요. 오타. 실제 시험에서요. 이 시험 치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작년이랑 재작년에 나왔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 2년 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축척이라 나와야 되는데 죽척 나왔다고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 뭘 또 와. 모두 정답 처리해줬어요. 오타라는 이유로. 칠판에 이제 각 학교마다 이거 수정하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일부 학교에 전달이 안 된 학교가 있다. 이유가 그래요. 일부 학교에 전달이 안 된 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 원래 이게 답이었거든. 오타를 발견을 못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오타는 이때가 나온 지 거의 오타가 나온 적이 없거든. 일부러 만들어낸 오타예요, 이게. 일부러 만들었다니까. 합격생을 좀 그거 해가지고 보고 합격생이 좀 덜 나오니까 이거를 모두 정답해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합격시켜준 거예요. 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에이? 일부러 만들었다니까 오타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이렇게 구제가 돼요, 막. 예, 평소에 이제 수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도 한 문제라도 모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이 막 이게 임해가지고 요거 온다니까요. 예, 모두 정답 해가지고 합격시 준다니까. 자,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니까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다. 그러니까는 허가 면제가 되는 토지 면적을 이제 지정을 공고를 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통지를 시장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하래요? 등기소장에다가 통지하래잖아요. 그리고 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래요. 그리고 양가로서 한 번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공고일로부터 5일 후라고 돼 있잖아.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정해제 축소 나오죠. 자, 지정사유가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지정권자들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랬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축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해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때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 이 지정 해제 축소 경우에도 지정의 절차를 보세요. 준용한다 돼 있잖아. 뭐라고? 심의를 거치라 이 말이에요. 심의 등 돼 있죠. 심의 등하고 다 거쳐라 이 말이지. 근데 의견은 안 듣습니다. 자, 지정의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당연하죠. 이런 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물어봤어. 자, 뭐냐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잘못했죠.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제재가 있어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좀 길다.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래요. 좀 길죠? 자, 그래서 이거를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겠죠? 앞에 거 물론 이제 개별 공시가에 따른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이제 벌금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좀 간단하게. 그러면 생각나겠죠? 네, 2년에 100분의 30 이하 뭘 한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내려가 넘어와서 8년은 안 봐도 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372페이지의 제2절 허가 대상 토지와 그 거래라고 돼 있죠. 자, 요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는데 적어 보겠습니다. 자, 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허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 어떤 경우에 허가 받는가? 세 번째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허가 구역 내의 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구역이 자체가 아니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잖아. 어떤 거래든지 간에. 그죠? 그리고 플러스 모든 권리에 대해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권리냐면 소유권하고요, 지상권이에요. 소유권 또는 지상권,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이 두 가지 권리예요. 요거 외에 뭐 전세라든지 뭐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습니다.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고 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있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권리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에 관한 거래도 허가 받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설정하는 중요한 거 뭐냐면 대가를 받고요. 대가 받고.
자, 대가를 받고가 두 글자로 뭐랍니까? 대가 받고. 오, 대단합니다. 유상이에요. 대가를 받고. 유상인 경우에만 허가받아요. 그럼 무상은 허가 안 받습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제 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계약 형태로서 이제 계약으로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돈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 계약으로서, 예, 계약으로서 돈 안 받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증여입니다. 증여예요. 증여는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증여 소유권 넘어가죠. 근데 허가 안 받습니다. 왜? 돈 안 받으니까 유상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계약이면서 아니면 이제 예약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예약.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유상으로서 넘어가는데 계약이 아닌 걸로 넘어가는 게 있다. 뭡니까? 대표적으로 경매예요. 경매.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 있죠.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취득하죠. 그러면 허가 안 받습니다. 왜? 예? 계약이 아니니까. 방금 했잖아요. 뭐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를 안 받는다고. 경매는 경매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소유권 넘어가죠. 계약이 아니라서 허가 안 받는다고. 증여는 무상이라서 허가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허가 받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한 가지도 이제 충족이 안 되면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면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자, 몇 개로 구분합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네 개로 구분하죠. 뭘로 구분해요? 도시지역이 나와야 돼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랑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거 어떻게 암기했어? 도간농장 암기했죠? 그거 알고 있잖아. 왜? 도시지역이랑 우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농자네. 관농자.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거지역. 두 번째가 상업지역. 세 번째는 공업지역. 네 번째가 녹지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미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개정돼가지고 이게. 자, 여기에 적혀지는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구역이 이 지역에 있다면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면적이 초과되는 거래만 허가받아요. 자, 그게 얼마냐 하니까 주거지역은 얼마? 6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허가받는다고요. 그러면 딱 60이면 주거지역에서 딱 60이다. 그러면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아요. 허가 안 받고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60이 초과되면 허가 받는다.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150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녹지는요.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미지정이 60이에요. 금방 외웠죠, 이거? 네, 다 외울 수 있으니 금방 외우고.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에 농지가 있고, 두 번째 임야 있어요. 세 번째가 기타. 자, 농지는 얼마 초과? 5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이 허가받아. 임야는요, 1000초과예요. 기타가 250초과.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자, 기준 면적이고, 이 기준 면적의 이제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거래 실태 등을 비춰 봐가지고,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가지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 따로 공고한 게 없으면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372페이지 허가 대상 토지부터 먼저 나왔죠. 거기 박스에 나오잖아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미 이렇게 외워요. 주상공록 미 순서대로. 그래서 60, 150, 150, 200, 60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농지에 대해서는 500, 임야 1000, 기타 250. 자,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기준 면적이 방금 했던 건데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겠단 말이에요. 심화, 요건 지금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거래 한번 보세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밑줄.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다른 권리 아니고요.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괄호.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 맞죠?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뭘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 유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 밑에 계약뿐만 아니라 예약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밑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받을 필요가 없는 거래 딱 구분해 놨죠?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374페이지에 허가의 신청이네. 이 허가의 신청이 뭐냐? 그러니까 허가 절차입니다. 자, 허가 절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허가 절차고, 저 앞에 저거는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지정 절차고, 이건 허가 절차예요. 자,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허가 받으려는 자는요, 첫 번째 아니고, 허가 신청서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의 내용 기재하고요. 두 번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데 토지 이용 계획 적고, 세 번째,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우리 시험 나온 적 있어. 이것도 허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허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지. 허가 신청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해야 되거든. 그럼 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답으로 개업의 인적사항이 나왔어요. 개업의 인적사항은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서에다가 이런 거 작성해서 계약 당사자 공동이 가는 거예요. 개업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개업이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에 관한 인적사항은 기재하는 난이 없어. 그게 답이었었어요. 당사자 공동이 누구한테 제출하는가 하니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 그렇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누굽니까?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아니?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 국장한테 가고 싶다. 안 돼. 국장한테. 시군구한테 가야 돼요. 자, 시군구한테 지정에 신청을 하니까 허가 신청을 하니까 15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이 있어요. 이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청장이 3개 중에 1개 해야 돼. 3개 중에 1개. 첫 번째, 허가를 하든지, 두 번째는 불허가 처분하든지, 세 번째는 국가가 이거 필요해가지고 사야 되겠다. 예, 선매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 3개 중에 1개 해야 된다.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허가를 했다면 뭘 줘? 허가를 했다면 뭘 줘? 허가증을 발급해야지. 불허가 처분했으면요. 불허가 했다고 불허가 처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선매 협의가 진행이 되면요. 선매 협의 사실 통지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15일 이내 해야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허가증도 발급 안 하고 불허가 처분사실 통지도 안 하고 선매 협의사실 통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절차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기간이 15일 끝나는 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따로 허가 처분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언제? 다음 날.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아니고 그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허가 불허가 있죠, 이거.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허가를 처분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허가 처분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봐야 돼요. 이의 신청. 언제까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허가 처분이 있습니까? 여기 불허가 처분에 관한 매수 청구가 있어요.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라고 있어요. 국가가 이제 일단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국가가 사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국가 중에서 누구? 시군구한테 하겠지. 이 시군구가 불허가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시장공사구청장이 매수 청구를 받았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공사구청장이 매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시장공사구청장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시장공사구청장이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 이 매수할자가 이제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지방공단, 지방공사 뭐 이런 게 있어. 이거를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매수할자 해당되는 거 박스 안에 많이 보여드릴게요. 거기 석탄공사, 석유공사 막 이런 거 막 적어놓은 거 있어.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거는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 범위에서 그 기준이 공시지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매수 청구 가격의 기준은 뭐라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낮아요. 낮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만들어 놨어요. 허가 신청서에 토지 가격이 적혀 있습니까? 가격이 적혀 있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뭐보다 낮아? 공시지가보다 낮다. 낮은 경우는 뭘로 하겠다?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허가 신청서 가격. 한 푼이라도 더 낮은 걸로 하겠다 이 말이야. 이 국가가. 공시지가도 낮은 데다가 막 거기다 허가 신청서가 더 낮으니까 더 낮은 걸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허가 절차입니다. 자, 보세요. 374페이지. 허가의 신청인데, 자, 허가 신청을, 허가 받으려는 자는 밑줄, 허가 지정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계약 내용부터 토지 이용 계획, 그 밑에 자금 조달 계획 적어가지고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세요. 제가 안 보는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 같은 거 하나 있죠. 이건 나중에 돌아와서 봅니다. 이게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되는 이용 의무 기간이거든. 이건 나중에 이용 의무 할 때 그때 와서 돌아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절차부터 먼저 볼게요. 한 장, 두 장 넘겨가지고 세 장 넘겨서 페이지가 38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 허가 신청을 했죠. 첨부서류 갖춰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는 허가의 처분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이 며칠 돼 있어요?
15일 돼 있잖아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 처분했으면 허가증 발급이고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라고 했잖아.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그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밑에 조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 이 말은 아무런 절차가 없다. 그 말이지. 요 기간에 15일 이내에.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나이트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385페이지에 제4절에 이의신청 나오죠. 자, 이의를 신청한다. 누가? 허가 불허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돼 있잖아요.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됐죠? 이의신청.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86페이지 제5절 불허가 처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돼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마찬가지 1개월 이내에 시흥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때 양가라 2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시장공사 구청장이 세 번째 줄 매수할자 지정합니다. 이 매수할자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여야 한다 돼 있죠. 기준이 매수 청구 가격의 기준은 공시가다. 그런데 그 밑에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여기 이 사람들 매수할자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 한번 읽어봤어요. 의의가 없었어, 나가지고. 의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틀리라고 낸 거지. 이런 거 막 적어놓고 매수할 자 선택해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빌.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겠지. 딱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다 해당되는 것 같아. 다. 되겠습니까? 자, 안 봐도 돼, 이거는.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선매 보세요. 제6절에 보면 선매가 있잖아요. 선매는 말 그대로 이제 먼저 사겠단 말이지. 사인 간의 거리에 앞서가지고 국가가 필요해가지고 먼저 사겠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거죠. 양가로 1번에 시장공사구청장이 밑줄. 자,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토지야. 그게 뭐냐? 이게 선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선매 대상인 토지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매수할 자. 이것도 다른 말로 선매자지 여기서는. 맞죠? 선매자. 이것도 국가 등입니다. 좀 비슷해요. 국가 등 선매자를 지정해서 중요한 게 뭐냐?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협의 매수란 말은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협의를 안 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나 안 팔겠다. 그러면 뭐 협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이 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 주고 막 그냥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협의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매 대상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박스에 들어있죠. 공익사업용 토지래. 국가가 도로 넓힌 데 사용한다. 공원을 조성한 사용한다. 그래서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두 번째, 그 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이용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용 목적.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다. 그런 토지도 다 선매 대상이라 보시면 돼요.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선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양가로 2번 나와요. 388페이지에. 자, 시장공사구청장 밑줄 꺼볼게요. 시장공사구청장이 쭉 옆으로 가보시면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토지가 선매 대상이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선매자는 지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장 몇 개월이면 끝나? 2개월이면 선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때 양가로서 한번 보세요. 자,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자,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라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누구한테 통지하겠어? 당연히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지. 토지 소유자한테 나는 이런 가격에 선매할 거다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왜 15일까지 했어? 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주면 15일 동안 토지 소유자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각하는 기간이 15일이에요. 자, 그래서 15일 이내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이제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매 협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요건 누구한테 줘야 돼? 허가관청한테 줘야지. 이런 식으로 선매를 끝냈다고. 맞죠? 서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양가로 4번 보세요. 선매할 때의 선매 가액은 뭡니까? 요거 감정가액이잖아요. 공시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 그 밑에 건 똑같다 보세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똑같네. 한 푼이라도 낮은 걸로 하려고. 자, 양가로 5번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선매 협의 불성립이라 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까지예요. 선매제도.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세요. 제 7절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 토지 이용 의무. 자, 이게 뭐냐 보니까 요겁니다. 토지 이용 의무인데, 토지 이용 의무로서 허가를 받은 자 있죠. 허가를 받은 자는 몇 년 범위라고 하니까 5년 범위에서 그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5년 범위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2년이 있어요. 두 번째가 4년, 세 번째가 5년이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 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 거주용, 자기가 살 집으로 이제 허가받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자기 거주용이에요. 거주용, 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시설로 이용하겠다. 복지 아니면 편익시설로 이용하겠다. 그래 허가받았으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농업을 경영할 목적이다. 축산업을 경영할 목적이다. 임업을 경영할 목적이다. 의업을 경영할 목적이다. 그러면 다 2년 동안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 토지로 허가받았다. 대체 토지로 허가받으면 2년이에요.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지. 자,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자, 읽어볼게요. 끊어놨죠? 주복. 그 다음에 농축이 뭐 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주복, 농축이 뭐 돼? 자, 한번 해볼게요. 해봅니다. 시작. 주복, 농축이 뭐 돼? 몇 년? 2년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복, 농축이 뭐 돼? 그러면 몇 년? 2년 동안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4년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우리 4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 나중에 이제 지문을 보게 되면 제일 끝에 사업의 이용, 사업의 시행 막 이런 말 나와. 이런 말 나오면은 4년이에요. 그 앞에 막 읽어봐도 잘 몰라. 그래서 일단 여기 4가 나오면 사업에 4가 나오죠. 몇 년이야? 4년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사업 나오면 4년이다. 자, 그다음 5년은 뭐냐? 5년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현상 보존용이다. 현상 보존용. 그리고 나머지 기타 5년이. 그럼 4년은 간단하고 요것만 잘 외워두면 되겠네. 주복 농축이 뭐 돼? 이거 시험 나왔다고. 거주용 나왔다고요. 주복 농축이 뭐 돼? 몇 년? 2년이요. 이 대체 토지예요. 대체 토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보시면은 389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용 의무라고 해서 허가받은 자는 보세요. 그 밑에 몇 년 범위에서 5년 범위에서 옆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라 그 말이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앞에 377페이지 넘어간 거 있죠? 거기 보세요. 377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다 보시면 돼. 이 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다 외운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자, 보세요. 기역 보세요, 기역. 자, 자기 거주용이야. 거주용 맞죠, 거주용? 주 맞죠? 요거 몇 년? 2년이잖아요. 2년 맞죠? 자, 니은 보세요. 복지시설, 편의시설 찾았죠? 몇 년이에요? 2년이죠. 디귿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농축이 뭐 나왔죠? 몇 년? 2년 돼 있죠. 자, 리을 보세요. 리을의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네, 사업을 시행만 찾았습니까? 네, 사업을 시행. 이거 몇 년? 4년이잖아요. 미음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사업의 이용 나왔습니까? 몇 년? 4년이죠. 비읍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까? 사업의 이용 나왔죠? 몇 년? 4년이잖아요. 자, 그리고 시옷 보세요. A, 시옷의 A,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보면 대체되는 토지 나왔습니까? 몇 년? 네, 제일 마지막 줄에 2년.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B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현상 보존 나옵니까? 현상 보존 몇 년? 5년. 마지막에 기타 몇 년? 5년. 요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렇게. 어이? 나는 뭐 좀 더 꼼꼼한 편이라 가지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보세요. 392페이지. 자, 392페이지 양가로 3번 의무 이행 명령이잖아. 자, 요거 적어볼게요. 이행 강제금에 관한 내용. 시험에만 나왔다고 돼 있잖아, 거기. 그죠?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요게 이행 강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행을 하게끔 강제적으로 계속 돈을 부과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행 강제금.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죠. 일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토지 이용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정하는데 이게 3개월 이내 기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을 안 한다 이 말이야. 3개월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의 이행 강제금 부과할 것이냐? 토지 취득가액. 토지 취득가액 그러면 이게 실거래가예요. 여기서는 공시가도 아니고 감정가액도 아니고 실거래가입니다. 토지 취득가액. 실거래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일단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부과 범위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니까 첫 번째가 방치를 했다.
이용 안 하고 방치, 가만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에요. 10% 범위 내에서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00분의 7. 세 번째가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5%의 이행강제금. 네 번째가 기타 나머지들은 다 7%의 이행강제금이에요. 각각. 이게 10 범위 내에서 맞죠?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네. 외워야 돼. 자, 이건 외우면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자, 방치했죠? 자, 방치했다 그러면 방십이에요. 방십. 임대했다 그러면 임칠. 변경했으면 변오. 기타는 기칠. 이렇게 해와야 돼. 그래야지 안 잊어버린다. 자, 해보세요. 시작. 방십, 임칠, 변오, 기칠. 한 번만 딱 읽어보면 다 예쁜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부가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부가 징수는요. 이것도 우리 많이 물어. 부가 징수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언제입니까? 요 날이.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언제서부터?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이에요. 요것도 이행 명령도 바꿨어. 이행 명령 일자를. 최초 의무 이행이 위반한 날로부터 틀렸어요.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에 두 번씩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이용 의무 기간 있죠. 경과.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2년, 4년, 5년 지났다고. 그러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이행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행을 하기 전에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어떻게 할 건데? 이행 강제금은 징수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거니까 그거는 징수를 하겠다. 이것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신문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이행 강제금.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92페이지에 의무 이행 명령. 시간구수구청장 밑줄. 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행 명령. 그 상당한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 안 했네. 그래서 오른쪽 가보세요. 이행 강제금 부과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줄의 끝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밑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나중에 나오는 실거래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돼 있죠. 자, 그때 어떻게 부과할 거냐? 부과 방법이요. 부과 징수가 동그라미 2번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돼 있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부과 X.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할 건데 심화해 보시면 나왔죠. 심화해 보면 1번 방치 찾아 방치. 자, 방치 뭐야? 방치는 방십이에요. 10%. 두 번째는 임대 임칠. 세 번째 변경 변오. 네 번째 기타는 기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상당히 반가워. 이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반가워요.
막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지. 나오면은 상당히 반갑더라고. 자, 그럼 밑에 심화 있잖아요. 심화 부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토지 취득가액은 뭐냐 하니까 나와 있잖아. 실거래 가격이다. 실제 거래 가격이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5항에 보세요. 5항. 5항에 보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 알려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미리. 자, 그리고 7항, 제일 밑에 7항 가보세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거야. 불복이다. 불복.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제기하겠죠.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의 끝에 이행하는 경우, 이행 나오죠?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그리고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불복 있는 자는 아까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시장공사 구청장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납부를 안 하네.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겠죠. 그게 뭐냐 하니까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돼. 이행강제금 됐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허가 승계나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고 397페이지에 제 10절은 중요한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물어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뭐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이 토지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증 발급을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을 본다.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을 본다. 따로 거민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을 본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양가로 2번에 농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농지를 해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은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포상금 제도 있죠. 요거는 법령에서도 우리 포상금 제도 했었죠. 그거 했었죠. 여기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좀 비슷해요. 법령하고 비슷한데 좀 틀린 부분이 조금 있다. 요거는 이제 제재하고 좀 같이 좀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그때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고요. 외국인 특례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마쳤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중개실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